안녕하세요. 촬영하는 미스터 박입니다. 앞으로 찰박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유준상은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과 비하인드 문에 대한 토크를 진행합니다. 모두가 기억하지 않는 우주인이 된다 해도 상관없어. 밤바다에 홀로 떠있는 오늘도 예술과 함께 힐링의 시간 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 문토크의 진행을 맡은 공연 전문 인터뷰어 이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관객과의 대화는 특별히 정재승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유준상 배우님과 또 정재승 교수님의 특별한 인연으로 성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연이었는지 또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는 잠시 후에 두 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신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을 사랑한 남자 마이클 콜린스 역의 유준상 배우님, 그리고 과학을 삶의 언어로 보여주는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먼저 우리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학자 정재승입니다. 네. 네, 오늘 공연을 했던 유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 자리에 착석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에 착륙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착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관객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이 개막한 지 어느덧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스페셜 게스트인 우리 정재승 교수님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기쁜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고 공지해드린 대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관객과의 대화 도중에는 녹취 및 촬영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행사 종료 시에 별도의 포토타임을 마련했으니까 그때 저희 무대와 배우분들 함께 사진에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문은 사전 질문을 받아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객분들께서 두 분의 인연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가 성사되었는지, 또 어떻게 두 분이 이런 인연을 맺고 계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유준상 배우님. 네, 일단은 제가 교수님이랑은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제가 이 작품을 처음에 대본 연습을 그냥 혼자 하다가 교수님한테 문득 교수님 댁에 방문했는데 교수님께서 제가 제일 아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그 달 착륙을 했던 버즈 올드린의 그림이 있는 그 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교수님 댁에는 거의 3만 권이 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끼는 책이라고 하셔서 제가 놀랬고,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교수님 저 사실은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이라는 대본을 연습하고 있는데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배우님 그 작품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달 착륙으로 인해서 세계의 과학이 달라졌습니다. 배우님이 그 작품을 꼭 해주시면 제가 관객과의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럼 내가 이 작품을 해야 되나? 관객과의 대화를 성사시키려면 이 작품을 해야 되겠네 라고 저희 제작사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대표님께서 그렇게 된 마당에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섭외 1등 공신이 아닌가 생각이 그랬네요. 드는데요. 네. 그 제 버전으로 그 상황을 다시 말씀드려 보자면, 네. 저희 집에 이제 오셔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책도 보고, 근데 그 비하인드 더 문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저한테 문득 도발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달에 간 거 맞죠? 맞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여 이제 2층의 서재로 가서 그 1969년에 달에 착륙한 지 50년이 되는 그 이제 기념한 나사에서 타션과 함께 만든 그 책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찍을 수 없는 근데 사진 말씀도 드리고 그 비하인드 문이 마이클 콜린즈 이야기라고 하셔가지고 이분이 너무 중요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에 관한 만약에 뮤지컬을 하신다면 이거는 닐 암스트롱이라면 제가 작품이 훌륭하면 하시죠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마이클 콜린즈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이클 콜린즈가 과학자에게 또 과학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이런 관객과의 대화도 성사되면서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셔서 우리가 짠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의미는 네. 관객과의 대화에서 네. 우리 관객분들이 또 네, 들어보실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정재승 교수님께서도 이 공연을 관람하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뭐 과학자에게는 진짜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과학자가 아니어도 그냥 누구나 사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항상 우리 오늘 뭐 강남 갈까, 홍대 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스케일을 넘어서서 지구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래서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고 인류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스케일로 상상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정재승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 자전이 조금씩 느려진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달 때문인가요? 이런 질문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공연을 보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관객분들이 정말 보내주신 P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그냥 흙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바다라는 물이 있고 그 안에 멘틀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계속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을 달이 도니까 출렁거리면서 달을 이제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 자체는 자전이 좀 느려지고 달 궤도는 조금씩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억 년 전에는 우리가 1년이 한 400일 정도 됐고요. 그리고 하루가 22시간 정도였는데 사실 4억 년들이 지나면서 지구 자전 속도도 조금씩 느려지고 공전 궤도도 조금씩 이제 넓어지고 달도 지구 주변을 도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젊어질 걸 기대하지는 마시고 100년에 한 2밀리 초 2ms 정도 늦어지니까 뭐 그런 정도로 실제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뭐 그 질문을 이제 받아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사실은 달이라는 건 항상 밤이 되면 우리 주변 우리 하늘 위에 머리 위에 그냥 떠올라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달에 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와 달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뮤지컬을 보면 달에 가고 싶어 했고 달을 꿈꿨고 또 그 달에 발을 디디진 못했지만 거기서 지구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는 그런 우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의 또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본 과학자 중에 가장 F적인 어떤 성향을 또 담고 계신 우리 교수님이 아닐까. B형은 MBTI 안 믿습니다. 관객분들의 박수가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폴로 11호는 과학기술의 승리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뇌 과학자의 시선에서 보면은 인간의 어떤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인지 이런 질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가요.
저는 그 이제 흔히들 진짜 인간이 아주 놀라운 도전에 도전할 때 그걸 이제 문샷 프로젝트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부르고 이걸 성공한 이후로 유전체를 전부 밝혀내겠다, 뭐 뇌의 전체 지도를 그리겠다. 지금 계속 문샷 프로젝트들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있거든요. 그리고 전 인류가 이걸 위해서 애쓰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게 1963년부터 72년 사이 10년 안에 달에 반드시 가겠다고 한 케네디의 이 문샷 프로젝트가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 달을 로켓으로 보내서 거기에 사람을 착륙시키고 달을 탐사하고 아니 왜 굳이 지금 지구 저편에서는 가난에 허덕이고 먹을 걸 잘 못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거기다 이런 막대한 돈을 써야 돼라는 비판을 항상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 그러니까 이 거대한 우주에 지구라는 행성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바깥을 벗어난 최초의 생명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된다는 건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런 이제 막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뇌는 원래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또 그냥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 정도 넘기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해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러지 않고 전 인류적 스케일에서 인간의 집단지성을 모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건 그래도 지구상에 살았던 생명체들 중에서 우리만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이클이 얼마나 그 위대한 프로젝트에 또 진심을 가지고 함께 했는지 아마 또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 관객분들이 또 더 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유준상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고 계시잖아요. 마이클, 닐, 버즈, 에드 여러 가지 인물들을 연기하고 계신데 이 캐릭터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여러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좀 차별점을 포인트를 두신 부분들 고려하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인물들은 저에게는 어떤 사랑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저는 지금도 매일 러닝을 하면서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제가 되뇌이고 노래하고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제 구독자 555명이 넘겼습니다. 네네. 아마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이제 더 많이 보실 텐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그 위로의 인사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러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순간들을 제가 찍어서 한번 유튜브에 올려봤는데 그런 순간들을 제가 다시 곱씹어 보면 내가 이만큼 애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런을 돌고 매일매일 대본을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과 만났을 때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시간이 되는구나.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만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걸 여기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느끼는 그런 아주 귀중한 공연입니다. 네. 근데 그 버즈 올드린 할 때 그 버즈 캐릭터는 토이스토리의 버즈를 좀 흉내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 이제 밥 먹을 때 나눴었거든요. 그 버즈 올드린의 그 버즈가 우디와 버즈의 그 버즈였고 실제로 그런 성격에 이렇게 좀 떠버리기도 하고 그런 다른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의 버즈 같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때 딱 그 말씀해 주셨을 때 버즈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다. 그때 사실 공연을 하겠다는 마음을 안 가졌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이 정도면 공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버즈는 그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했고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네네. 네, 뿐만 아니라 좀 마이클 연기하실 때도 공연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그 어떤 인생의 그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갖고 계시는 그런 변화들이 연기 속에서 잘 녹아들어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는 사실 이 비하인드 더 문의 첫 공연을 보기도 했었고 또 프레스코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또 이번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또 이제 우리 유준상 배우님의 공연도 보면서 이 작품에 대한 좀 애정이 남다른 그런 상황인데 1인극이라는 게 참 배우들에게는 고독하면서도 또 외로운 극의 형식이잖아요. 이번에 또 17년 만에 또 이 소극장 무대에서 연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또 외롭고 벅찰지 아마 관객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유준상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삶의 그레이 존에 다다랐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아야 한다면 어떤 순간을 꼽으실 것 같으신가요? 네, 그 진짜 제가 이 무대가 17년 전에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대극장 무대만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공연장이었습니다. 이 공연장에 한 10명이 넘는 배우와 함께 밴드와 함께 공연을 했는 이 공연장에서 그때 무슨 작품이었죠? 그 즐거운 인생이라는 네. 창작 뮤지컬이었는데 그런데 다시 여기서 1인 뮤지컬을 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처음에 이제 그레이존으로 저희가 시작하면서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저게 그레이존인가 모른가 저희들 사실은 90세로 분장을 하고 해야 되나 실제로 마이클 콜린스님이 2021년 91세의 나이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그 패트리샤 부인 되시는 분은 85세 때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그 세 분 중에 이 마이클 콜린스만 한 분과 결혼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그런 분이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레이존에서 다시 되돌아보면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이 공연을 하면서 여기 대표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제가 80대수도 나 이 공연을 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대표님이 그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서 다 녹음도 하고 도장도 찍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80살 때 이 공연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이 공연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 내가 그냥 이 공연을 하다가 가도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작품은 꼭 어느 순간 내가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레이존이 순간 그레이존에서 저도 모르게 막 이 대사를 앞으로 80세까지 이거를 공연을 여러분들 저 하면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동안 10주년 공연도 계속 해왔는데 이 작품도 무조건 10주년 갈 것 같고 근데 20주년 생각해 보니까 20주년 좀만 더 하면 제가 8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고 그레이존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면 더 좋겠죠. 네, 대신 조금 더 평평한 무대 그거는 약속 받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고 정말 91세까지 하셔야죠. 네. 정말 벌써 유준상 배우님이 하신 그 창작 뮤지컬들이 굉장히 지금 10년 이상 이어가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이 작품도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재승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요. 마이클 콜린스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고립된 상태에 놓여졌던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이 뇌과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극단적인 고독은 인간을 무너뜨리기보다 오히려 안정시키기도 할까요?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거든요. 네. 일단 저는 마이클 콜린스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달까지 갔지만 발을 딛지 못한 그리고 역사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 비운의 인물이라는 게 일단 하나이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어떡하나라는 좀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럼 그건 너무 극적인 사건이지만 사실 마이클 콜린스가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바로 이 고립이라는 건데 사실 마이클 콜린스가 찍은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달의 뒤편에서 이제 막 그 이글호가 그러니까 착륙선이 이제 내려가고 자기는 이제 콜롬비아의 그 이제
전체 그 사령선에 있고 저기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진은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모든 인간이 다 그 화면에 있어요. 지구에 우리 모두가 다 있고 같이 달에 온 닐과 버즈마저도 그 사진 앞에 있죠. 그리고 그 사진에 유일하게 없는 인간이 자기인 거예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없고 지구 인간이 모두 촬영된 단 하나의 사진이 사실 그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뭘 보여주냐 하면은 원래 우리가 사회적 연대가 끊기면 외로움이라는 위험 신호를 줘요. 우리 뇌가. 그래서 너 지금 되게 외로운 건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야. 친구를 만나 가족과 함께 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 고립감은 내 삶을 약간 성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 물리적 고립감을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막 캠핑을 간다거나 배를 타고 밤낚시를 가려고 애쓴다거나 혼자 등산을 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을 좀 돌아보게 만들고 성찰하게 되고 한 발짝 떨어져서 근데 그 시간이 뭐 아주 길고 오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순간 내 삶에 대한 되게 많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기도 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성찰적인 시간들을 갖죠. 근데 그 놀라운 성찰적 시간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마이클 콜린즈거든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저 너머에 있고 그리고 이 뮤지컬의 제목처럼 나는 달의 뒤편에 혼자 있는 이 완벽한 고립감은 이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게 했을까? 저는 그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역사의 이름을 못 남기고 나 혼자 여기 있어. 이런 비운의 아주 세속적인 생각을 초월하게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왜 그런 거에 신경 썼지? 그런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인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나에게 손 흔들어 줄 수도 있는 저 멀리 인간에 대한 애정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두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서 근데 이 연극은 그 두 가지를 잘 보여주고 비운의 기록만 얘기하지 않고 이 혼자 있는 고립감에서 느끼는 성찰적인 생각들을 뮤지컬 안에 많이 담아내서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와, 이렇게 문화적 접근이 아닌 또 새로운 시선에서 또 해석을 해주시니까 관객분들도 그 작품 속의 장면 하나하나들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작품도 초창기에는 아마 5인극으로 쓰여졌던 작품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1인극으로 바뀌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더욱더 관객분들이 더 잘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공연을 보면서 그래서인지 뭔가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보면서 공감도 되고 그냥 먼 정말 과학자 어떤 지구의 뭐 이런 나와 동떨어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준상 배우님께서도 이 작품이 관객분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줄 수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우님께서는 이 공연을 하시면서 어떤 지점에서 좀 위로를 받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딱 그 얘기를 해주시는 순간 그런 부분이겠구나. 저도 이 작품을 저는 매일 공연 일지를 이제 여기 공연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한 20년 넘게 제가 매번 하는 공연마다 공연 일지를 쓰거든요. 그게 아마 저에게는 성찰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 공연을 오늘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다짐의 시간인데 그렇게 다짐을 하고 공연 글을 쓰고 공연을 맞이하고 관객분들과 여기서 만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너무 행복해요. 그 순간만큼은. 그리고 여기 나오기 전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빨리 관객분들과 만나야지 해서 저도 모르게 너무 해맑게 그 순간들을 기다리는 것이 이 작품에 정말 엄청난 매력이 있는 작품이구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연습을 하기 전에 이 대본을 다 외워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 대본을 받아서 너무 재밌어서 다 외우고 악보를 달라 그래서 악보까지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아직 하기도 전이었고 제가 이 공연을 할게요라고 얘기도 하기 전에 다 외워서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각이 나면서 아 그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매번 매 순간 이 작품을 선택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느끼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독 또 관객분들과의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하시고 네네. 또 리액션도 많이 요구하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관객 입장에서는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연습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면 저희 이제 내부 관계자분들이 저렇게 하면 관객분들이 진짜로 해주실까? 다들 그런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하면 다들 안 해주실 거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 하시면 안 할게요. 근데 아마 하실 거예요 하면서 혼자서 연습할 때는 그걸 안 하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저 혼자 연습할 때만 하는 오늘 거죠. 정도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준? 오늘은 아주 조용하게 보신 거예요. 아 네네. 정말. 네. 그래서 그 많이들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은 그런데 오늘의 반응은 뭐냐면 되게 집중하면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또 좋았고 매번 다른 반응이지만 그게 또 항상 저에게는 그 되게 감사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 인물들을 너무 아껴주시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들 살아야 돼 하는 건 여러분들을 이 순간 애들로 함께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라서 그런 저의 마음들이 매번 공연에 전달이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니, 그 위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까 그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비운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 뮤지컬 앞에서도 이 마이클 콜린스가 에드와 닐을 뽑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는 제미나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고 짐 러벨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그 우주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짐 러벨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아폴로 13호에 탑승해서 톰 행크스가 그 역을 했던 이제 그 캐릭터인데 달에 가려다가 산소 탱크가 폭발해서 착륙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인물이었고 사실 이 마이클 콜린스는 11호를 타고 가서 내리지 않고 비행 사령선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아폴로 11호의 최대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뭔가? 달 탐사도 아니에요. 달 착륙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나사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건 무사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갔는데 문제 생기면 착륙 안 해도 돼. 내렸는데 뭔가 문제 생기면 바로 탑승하고 그냥 돌아와도 돼. 근데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이 무사 귀환이 가장 중요한 미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사 귀환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잔뜩 싣고 가면은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최소의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최소의 에너지로 간다는 얘기는 여러 번 시도할 수 없어요. 자동으로 했는데 안 되면 수동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계속 발사하면서 갈 수도 없어서 일단 관성으로 한번 동력으로 가면 그 동력으로 계속 가는 거고 달 주변을 돌 때도 너무 멀으면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너무 가까우면 안으로 추락하고 하니까 특정 궤도에만 돌아야 되고 근데 그걸 들어가는 각도가 굉장히 예리해야 돼요. 그거를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수행하는 뭐 닐 암스트롱이나 버즈 올드린은 하다가 그냥 돌아오라 그러면 그냥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만 보면 돼요. 근데 마이클 콜린스는 전체 에너지 레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궤도 상황, 그리고 지구에서의 미션, 뭐 이 모든 걸 다 관제하면서 상황을 통제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돼서 가장
능력 있는 그리고 이걸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사령선에 타야만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말 달처럼 스팟라이트는 다 닐 암스트롱이 역사가 다 기록하고 이 사람 마치 달의 뒤편처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무도 마이클 콜린스가 누군지 모르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역사가 기록하지 못했고 막 너무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나요? 네, 어느 회사의 대표는 스팟라이트를 받지만 그 직원들은 우리가 다 사실 하고 있는 건데 주목받지 못하죠. 그리고 뭐 이 공연만 해도 주목받고 계시고 그 뒤에 수많은 마이클 콜린즈가 자 관객과에도 너무 길어 끊어 막 이렇게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마이클 콜린즈와 닮아 있고 그거를 진짜 역사적 무게로 감당했던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삶을 떠올리게 되고 때로는 동일시하고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작품을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객분들의 박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위로가 어떤 되셨구나. 과학적인 어떤 배경 지식과 함께 감상평을 더해 주시니까 더 신뢰감이 가는 것 같고 우리 함께 이 작품의 스터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마 관객분들이 더 아마 재밌게 이 작품을 다시 보신다면 또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위로라는 키워드를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렇다면 우리 정재승 교수님께서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을 통해서 가장 큰 위로를 받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니 저는 제가 이제 최근 몇 년간 진짜 연극 뮤지컬 공연 시간 틈틈이 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시간들이 여기 저도 저 좀 앉아서 이렇게 공연을 보는 게 저한테는 큰 위로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앉아서 보니까 관객의 얼굴은 안 보이네요. 저는 저를 보면서 다 보입니다. 교감을 아니, 하면서 교수님 보세요. 다 보입니다 저기. 위로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만이었네. 아닙니다. 다 보입니다. 아쉬웠어요. 네. 너무 여기 너무 밝고 혼자만 스팟라이트를 받으셔서 관객의 마음을 모르시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네. 배우의 사실 영화와는 달리 여기서는 진짜 몸짓 하나하나 그 느낌을 다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공감을 하면서 그 힐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평소 공연 많이 보시겠지만 뮤지컬, 연극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역시 우리 교수님께서도 저도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극장에서 교수님이 관극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라이오스 보실 때도 제가 제 뒷자리에 보고 또 보러 오셨구나 이랬는데 우리 지금 계신 관객분들처럼 이 연극 뮤지컬을 통해서 굉장히 또 위안을 많이 받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유준상 배우님께 또 재밌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극중 뺑뺑이 장면 아시죠? 네네. 그 장면을 사실 실제로 또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또 맞습니다. 테스트를 하셨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R2B라는 네. 그 영화를 찍었을 때 1,500억짜리 F-15K를 탔어요. 실제로 그걸 타려면 이 아까 했던 뺑뺑이 이 훈련 G 테스트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 굴욕적인 그 장면이 아직도 유튜브에 남아 있는데 제가 처음에 기절을 했어요. 기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몇 G까지? 저 6G에서 기절했어요. 6G에서. 6G에서 9G를 넘어야 되는데 그게 기절을 한번 하고 한 번 기절하면 또 기절하더라고요. 또 기절했습니다. 네. 그래서 2번 이상은 시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15K를 그럼 못 타는 거잖아요. 저랑 그 비정지훈 씨랑 둘이 타기로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F-16을 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대장 쪽이라 F-15K를 타는 건데 제발 제가 진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그래서 공군 창설 1호로 한 번도 그렇게 3번 연속하신 분은 없는데 진짜 하시겠냐고 그래서 진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이겨내서
그거를 정말 이양물고해서 합격한 다음에 그 F-15K를 탔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장면들을 생각하거든요. 그 아. 순간 F-15K가 진짜 슉 하니까 제가 그 대구에서 떴는데 순식간에 강원도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 밑을 내려보십시오 했더니 저기 손이 왜 있죠? 했더니 포항이 왔습니다. 예? 포항이 왔다고요? 그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이 빠른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나는 두 우주선이 그 도킹 훈련 그건 이 F-15K 여기랑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경험들을 제가 영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했다는 게 저에게는 이 작품을 또 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질문은 만약에 굉장히 그때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그 육지보다 더 높은 단계에 도전해 보실 기회가 생긴다면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그, 라는 예. 질문. 그러니까 6G라는 게 지구 중력의 6배 중력을 지금 네네. 감당하셨던 건데 맞습니다. 지금 우주로 가고 특히 이제 달 착륙선 같은 경우엔 8에서 9 맞습니다. 8에서 9G입니다. 9G 예. 정도를 예. 경험해야 되는데 네네. 가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참고로 그 열차 엄청 빠른 거 있잖아요. 놀이 그게 한 1.5에서 2G 정도가 돼요. 네. 근데도 저희가 막 우악 하잖아요. 그러니까 6G는 어마어마한 거고 저희가 만약에 전투를 붙으면 상대 전투기를 꼬리를 잡아서 격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G 테스트를 받는 건데 그때 그 순간이 9G 정도가 된대요. 그 전투기가 서로 만나서 꼬리를 안 잡히려고 막 도는 그 순간 그 9G가 그래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자, 해내야죠. 역시 기절 열정의 아마 우리 기절 계속 배우 할 겁니다. 예. 네. 유준상 배우님의 대답 들려봤습니다. 일단 말을 뱉으면 하시는 아, 분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 하죠. 네,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승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십만 개의 변수와 실패 가능성 속에서도 지금 이 버튼을 눌러야 한다라고 판단한 순간 그 결단은 과학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직관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 정말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 훈련된 직관이라고 하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전문가가 되고 오랜 경험을 쌓으면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걸 고려하느라 오랜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사결정은 right decision도 중요하지만 그걸 right time, 적절한 타이밍 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빨리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직관의 힘을 믿는데 근데 그때 그 직관은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오랜 훈련이 주는 굉장히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조망하면서 하는 분석적 훈련적 직관이라서 그거는 뭐 저는 우주 비행사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사실 시뮬레이션조차 의미가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지구에서 내가 얻은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된 직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을 우리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사실은 만끽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유준상 배우님께는 이 우주 비행사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 안에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장면 혹은 뭐 가장 공감 갔던 장면 꼽으시자면 어떤 장면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마지막에 제가 나 괜찮아 이제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원래 대본에는 괜찮아만 있었는데 제가 연습을 하면서 그래 나 이제 저기 안 가도 돼. 근데 내가 우주에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는 줄 알아? 하면서 지구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이 노래를 제가 연습할 때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계속. 그래서 이 순간은 아마 저의 진심이 담긴 그런 매번 다 그런 마음이겠지만 특히 그 순간이 더 좋고 근데 오늘 교수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 정말 너무 신기하게 교수님과 함께 그 교수님 댁에서
꼭 이런 시간을 마저 보아요라고 얘기했던 그날의 기억들이 막 나면서 매번 제가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매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이야기로 너무 부족해요. 맞아. 이게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뭐 떠오르네요. 아까 그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오줌 뿌리는 장면이요. 아, 예. 사실 그게 되게 멋있는 얘기거든요. 아, 네, 그게 약간 희화화돼서 나왔지만 사실 우주에서 그렇게 이제 오줌을 모아서 이렇게 쫙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그 오줌 알갱이가 되죠. 갑자기 너무 차지니까. 근데 그래서 구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분사되는데 햇빛이 저쪽 너머에 태양이 있어서 그게 무지개로 보인대요. 그래서 오줌 무지개를 제가 그럼 어느 순간 우주인만이 경험할 예. 수 있는. 제가 대사 바꿔야 되나 그러면?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인간이 몸에서 만든 걸로 그들만이 볼 수 있는 무지개를 그들만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인데 그냥 지구에선 안 보이나요? 무지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예, 그러니까 예. 그 순간에 자기가 만든 무지개를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이거 되게 아주 놀라운 체험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마치 알쓸신잡 그 비하인드 더 문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오늘 열연해주신 유준상 배우님과 또 다양한 또 이야기를 전달해주신 우리 정재승 교수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12월에 마지막 공연을 마쳤고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제가 다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오늘 돌아가신 다음에 꼭 이 작품에 대해서 다시 많은 그 홍보 부탁드리고 이 작품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 너무 좋은 사실 소극장 뮤지컬이 제가 이렇게 공연하고 있는 걸 대극장은 알고 있거든요. 대극장에서 공연할 땐 정말 많은 광고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제가 공연을 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우리 관객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소극장 뮤지컬을 하면 사실 홍보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홍보를 나가서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입소문으로 이 작품이 다시 많은 분들에게 새롭게 평가되는 그런 좋은 작품이 되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 그 제 인생 책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저널리스트인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사람이 쓴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주 비행을 하고 온 우주 비행사들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본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특별한 경험이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나를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고 우주를 경험하고 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종교를 갖기도 하고 누군가는 종교를 버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환경운동가가 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같이 모두가 다 자기 삶을 되게 성찰적으로 돌아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 뮤지컬이 우리가 우주에 나가지 않고도 우주에 나간 것 같은 너무 감동적인 공연이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을 돌아보는 한 명의 지구인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이 공연을 보고 지구인으로서의 내 삶을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풍부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부터 궁금했는데 이게 따뜻한 건지 식었습니다. 정말 역시 호기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카모마일은 아닌 걸로 온 국민이 뮤지컬 비하인드 문을 보는 그날까지 달로 오늘은 수고 많았다.
너 왜 눈물 나올 것 같지?